한 외국인 유학생이 배가 고팠습니다. 밤 11시 30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서울의 작은 원룸. 고향에서라면 이 시간, 이 날씨에 음식을 주문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점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설령 열려 있어도 배달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인 한국인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앱 켜봐. 여기는 한국이야. 무슨 소리야? 이 시간에, 이 날씨에. 진짜. 한국에서는 새벽 3시에도 배달돼. 태풍 와도 배달돼.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자신있게 말하니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배달 앱을 깔았습니다. 배달의 민족. 앱을 열자 화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수백 개의 음식점이 떠올랐습니다. 치킨, 피자, 햄버거, 중국 음식, 한식, 일식, 족발, 보쌈, 찜닭, 떡볶이, 분식, 심지어 디저트와 아이스크림까지. 모두 지금 이 순간 영업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인데 이 많은 가게가 다 열려 있다고? 당연하지. 한국에서는 새벽 2시까지 주문할 수 있는 곳도 많아. 그는 믿기지 않아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 개의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피자 가게 하나 열린 곳 찾기 힘든데 치킨집을 선택했습니다. 리뷰를 봤습니다. 4.8점. 수천 개의 리뷰가 달려 있었습니다. 실제 고객들이 찍은 사진들. 황금빛 치킨, 바삭한 겉면, 육즙이 흐르는 속살.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메뉴를 골랐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제가 3초 만에 끝났습니다. 신용카드 정보 입력, 인증, 승인. 모든 것이 터치 몇 번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의 나라에서는 온라인 결제 한 번 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 22분. 22분. 그는 소리쳤습니다. 22분이라고. 친구가 웃었습니다. 응. 빠르지? 빠르다고. 이건 미친 거야. 내 나라에서는 피자 하나 시키면 최소 1시간 반은 기다려야 해. 주말이면 2시간도 걸려. 한국에서는 30분 넘으면 사람들이 불만을 가져.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앱 화면 하단에 실시간 추적 기능이 있었습니다. 지도가 나타났고 그의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텍스트가 보였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조리 시작합니다. 2분 후. 조리 중입니다. 5분 후. 조리 완료. 배달 기사님이 픽업 중입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 작은 오토바이 아이콘이 나타났습니다. 음식점에서 출발해 자신의 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 실시간으로 보이는 거야? 응. 1초 단위로 업데이트돼. 그는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오토바이 아이콘이 도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코너를 돌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도 쳤습니다. 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날씨에 괜찮을까? 배달 기사님들은 프로야. 비 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배달해. 하지만 그리고 앱에서 날씨 안 좋으면 배달비가 조금 올라가. 그래도 사람들은 기꺼이 주문해. 그만큼 시스템을 믿으니까. 18분이 지났습니다. 오토바이 아이콘이 건물 바로 앞에 도착했습니다. 20분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배달 기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었지만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큰 보온 가방에서 치킨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주문하신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배달 기사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고 치킨 상자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황금빛 치킨이 완벽한 상태로 담겨 있었습니다. 비에 젖지 않았습니다.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막 튀겨낸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한 조각을 들어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와. 그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계를 봤습니다. 주문한 시간부터 정확히 21분 후였습니다. 이건 마법이야.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한국이야. 그날 밤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1분. 밤 11시 30분. 폭우. 그런데도 완벽한 배달.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다음 날부터 그는 한국의 배달 문화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앱들을 분석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주문 프로세스는 완벽했습니다. 메뉴 선택, 옵션 추가 결제. 단 3단계. 그것도 1분 안에 끝났습니다. 그의 나라에서는 전화로 주문하고 주소 설명하고 신용카드 번호 불러주고 최소 5분은 걸렸습니다. 리뷰 시스템도 대단했습니다. 수천 개의 리뷰, 실제 사진, 별점, 사장님 답글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메뉴가 맛있는지, 양은 충분한지, 배달은 빠른지 모든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실시간 추적이었습니다. GPS로 배달 기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1초 단위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심지어 배달 기사님이 신호등에서 대기 중인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중인지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달이 아니야. 이건 과학이야. 며칠 후 그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 2시. 과제를 하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설마 이 시간에도 될까? 앱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수십 개의 음식점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야식 카테고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치킨, 족발, 곱창, 라면, 떡볶이. 그는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25분 후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이건 말이 안 돼. 룸메이트가 웃었습니다. 한국은 잠들지 않는 나라야. 24시간 배달이 가능해. 24시간? 응. 새벽 4시에도 배달시킬 수 있어. 아침 6시에도 가능해. 한국에는 배달 안 되는 시간이 없어.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경험. 친구가 말했습니다. 새벽 배송 써봤어? 새벽 배송? 응. 쿠팡.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전에 문 앞에 놓고 가는 거야. 음식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거. 생수, 라면, 과자, 샴푸, 치약, 휴지, 심지어 책이나 전자제품까지. 그날 밤 자정 전에 그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물 2박스, 라면 10개, 과자 몇 개를 주문했습니다. 배송비는 무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15분. 알람보다 빨리 일어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짜네. 상자를 들고 들어와 열었습니다. 모든 물건이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손상도 없이. 그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밤 11시 50분에 주문. 아침 6시 15분에 도착. 약 6시간 반. 그 사이에 주문 처리, 상품 피킹, 포장, 트럭 적재, 배송, 그리고 문 앞까지 가져다 놓기. 모든 과정이 그가 자는 동안 조용히 완료되었습니다. 이건 물류혁명이야. 그는 자신의 경험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를 경험한 외국인의 충격적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21분 만에 치킨을 배달받았습니다. 밤 11시 30분, 폭우가 쏟아지는데도요. 제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의 배달 앱을 보세요. 수천 개의 음식점, 실시간 GPS 추적, 3초 결제, 투명한 리뷰 시스템. 이건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이건 완벽하게 설계된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도 배달이 됩니다. 새벽 3시에도 됩니다. 한국에는 배달 안 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새벽 배송입니다. 밤에 주문하면 자는 동안 물건이 배달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 앞에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마치 산타클로스처럼요. 이게 한국입니다. 기술과 효율성이 만나 만들어낸 미래입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부럽다. 우리나라는 배달비만 음식값의 절반이야. 실시간 추적. 우리는 그냥 전화해서 언제 와요? 물어봐야 해. 21분. 우리는 이 시간 기다려도 안 올 때 있어. 한국은 진짜 미래에 살고 있네. 이번 여름 한국 여행 갈 건데 배달 앱 꼭 써봐야겠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습니다.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도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저는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배달시켰어요. 30분 만에 왔어요. 약국이 문 닫았는데도요. 저는 휴대폰 충전기가 고장나서 밤에 주문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새 충전기가 문 앞에 있었어요. 저는 친구 생일 케이크를 배달시켰는데 촛불까지 챙겨서 보내주더라고요. 한국 배달 시스템은 정말 다른 레벨입니다. 그는 후속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이렇게 완벽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분석해봤습니다. 첫째, 인프라입니다. 한국의 주소 체계는 완벽합니다. 도로명 주소 덕분에 GPS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건물마다 번호가 있고 층수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구 밀도입니다. 서울은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배달 기사님이 한 번 나가면 여러 건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입니다. 셋째, 기술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지도 가장 먼저 상용화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배달 시스템을 지탱합니다. 넷째, 경쟁입니다. 배달 앱이 여러 개 있고 음식점들도 많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서비스가 계속 발전합니다. 다섯째,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빨리빨리 문화. 이것이 배달 시스템을 더욱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신뢰입니다. 배달 기사님들을 신뢰하고 시스템을 신뢰하고 서로를 신뢰합니다. 이 신뢰가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도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배달 문화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가족들에게 영상을 보내고 SNS에 계속 올렸습니다. 어느 날 한 한국 배달 앱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속도, 정확성, 편리함, 다양성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배달 기사님들입니다. 비가 와도 늦은 밤이어도 항상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합니다. 음식을 소중하게 다루고 고객을 존중합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문화, 최선을 다하는 자세, 서로를 배려하는 정신. 이 모든 것이 배달 시스템에 녹아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눈에 우리 배달 문화가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구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사실은 특별한 거였네. 배달 기사님들께 감사해야겠다. 한국인으로 자랑스럽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그는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음식은 배달로 시켰습니다. 치킨, 피자, 떡볶이, 치즈볼, 샐러드, 심지어 과일까지. 모든 것이 30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다 배달이야? 응. 5군데 다른 곳에서 시켰는데 거의 동시에 왔어. 대박. 파티를 즐기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정말 특별했다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한국 문화도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배달 문화는 그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귀국하기 며칠 전, 그는 마지막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곧 한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장 그리울 것은 한국의 배달 문화입니다. 21분 만에 도착하는 치킨, 새벽 2시에도 배달되는 야식, 자는 동안 도착하는 새벽 배송. 이 모든 것이 그리울 겁니다. 하지만 더 그리울 것은 이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배달 기사님들, 음식점 사장님들, 앱 개발자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사용하는 모든 한국 사람들. 한국의 배달 문화는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과 효율성, 신뢰와 배려가 만들어낸 하나의 예술입니다. 한국은 정말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래를 경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다시 돌아올게요. 영상 끝에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공항에 가는 날 아침, 그는 마지막으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아침 식사용 샌드위치와 커피.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배달 기사님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배달이에요. 아, 귀국하시는구나. 안전하게 가세요. 한국 정말 좋았어요. 특히 배달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배달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배달 앱을 보았습니다. 삭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한국에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는 더 발전한 배달 시스템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지금도 수천 명의 배달 기사님들이 도시를 누비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식사를, 누군가의 필요를, 누군가의 행복을 배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 그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과 인간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직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문화. 그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